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강물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넘치고 바람을 가르며 거침없이 나아가지만 60세를 넘어서면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조급함보다 평온함이 경쟁보다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그런 여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80세, 90세까지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모두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자꾸 피곤해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면 나도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런 변화가 단순한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온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부담을 줄까요? 어떤 자세가 건강을 해칠까요? 또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더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식습관, 3가지 수면 습관 그리고 4가지 주거 환경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 새끼 식사 없이 첫 번째. 과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의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많이 먹어도 잘 소화되지 않고 속이 더 무룩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들 때가 많지요. 과식을 하면 우리 몸은 갑자기 많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고 머리가 멍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식사를 너무 많이 하면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심장은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중질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과식은 노년 건강에 큰 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고 70에서 80% 정도에서 멈추는 것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먹기 시작한 후 20분이 지나야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너무 빨리 먹으면 배가 부른지도 모르고 과식하게 되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먹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먹고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작은 실천이 아닐까요? 2번째, 냉장고에서 꺼낸 찬 음식을 바로 먹지 마세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 한 잔이나 차가운 과일을 먹으면 참 개운하고 기분이 좋지요. 하지만 차가운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위장은 따뜻한 환경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기관입니다. 정상적인 소화 기능을 유지하려면 약 37도의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지요. 하지만 너무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놀라면서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고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 무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점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위험. 소화불량, 과민성 장증 혹은 같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게다가 우리 몸은 차가운 음식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혈액순환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은 바로 먹지 말고
실온에서 잠시 두어 온도를 올린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도 너무 차가운 것보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위장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사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식사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식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을 때 밥을 먹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날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키게 되고 먹고 나서도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소화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몸에서는 코르티솔, 아드날린, 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원래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위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긴장한 상태라 소화액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거나 심하면 위험이나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이 약한 분들은 스트레스와 과식이 겹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에 부담이 가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전에는 반드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났다면 잠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긴장을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전에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먹어야 몸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화가 날 때는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2. 잠들지 않는 세 곳. 첫 번째, 바닥에서 잠을 자지 마세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 바닥에 누우면 시원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바닥에서 자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습기가 많습니다. 낮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밤이 되면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우리 몸을 서서히 식히고 특히 관절과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둔화되기 때문에 차가운 바닥에서 자면 관절통, 요통, 신경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닥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세한 먼지, 세균, 곰팡이 등이 쌓여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층이 바닥에서 잠을 자면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또한 바닥에서 자다가 갑자기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순간적으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혈압이 오르거나 심장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침대나 매트리스를 사용해 몸이 직접 차가운 바닥과 닿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어쩔 수 없이 바닥에서 자야 한다면 충분히 두꺼운 유나 매트를 깔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담요나 이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수면 환경이야말로 노후의 행복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바닥에서 자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두 번째, 강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잠을 자지 마세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을 쐬며 잠드는 것이 참 상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직접 몸에 닿으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밤이 되면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근육이 이완되고 혈관이 넓어지며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몸에 직접 닿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근육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이나 어깨, 허리 주변이 차가운 바람에 노출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거나 심하면 신경이 마비되어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가운 바람은 기관지를 건조하게 만들어 기침, 목의 통증, 비염, 축농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가 감기나 폐렴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을 잘 때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직접 얼굴이나 몸에 닿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정 모드가 아니라 회전 모드로 설정하고 벽 쪽이나 천장을 향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말고 수면 모드로 조정하여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얇은 이불이나 담요를 이용해 배와 가슴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숙면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시원한 환경에서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차갑게 식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더 건강하고 편안한 잠을 자부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밀폐된 방에서 잠을 자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겨울철이나 추운 날씨에는 창문을 꼭 닫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방이 너무 밀폐되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숨을 쉬기 때문에 밀폐된 방에선 산소가 점점 줄어들고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가 정체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으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혈액 속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호흡기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잠을 자면 폐와 심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공기순환이 안 되는 방에서 자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 안의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살짝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거나 날씨가 너무 추울 경우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문을 열어 방 안의 공기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기정화식물을 방 안에 두거나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수면은 맑은 공기에서 시작됩니다. 공기가 맑아야 몸도 편안하게 쉬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방 안의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며 더 건강하고 상쾌한 하루를 맞이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3. 머물지 말아야 할 곳 1.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방 안에 눅눅한 냄새가 나고 벽에 곰팡이가 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환경은 단순히 불쾌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습도는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면 기관지가 약해지고 만성기침이나 호흡기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며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습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감기나 폐질환이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몸이 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관절이 쉽게 뻣뻣해지고 아침마다 허리나 무릎이 쑤시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면 만성적인 근육통과 신경통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거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 안의 습기를 줄이기 위해 환기를 자주 하고 채습기나 숯을 활용하여 공기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단순히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벽과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습한 환경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집안을 최대한 깔끔하고 넓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히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야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나치게 습하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살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병도 돈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도 몸도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니 방해하지 말자,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낸다라고 말하지만 점점 혼자 먹는 밥이 늘어나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하루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혼자 사는 노년층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더 높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고 마음이 점점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도 귀찮아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결국 사람들과 멀어질수록 건강도 삶의 의지도 함께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넘어졌을 때, 혹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질 때 곁에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이 가까이 있다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살면서 몸이 불편해지면 사소한 사고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함께 살지 않더라도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녀들과 함께 살기 어렵다면 가까운 친구나 이웃과 자주 만나고 지역의 노인 모임이나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고 영상통화나 편지를 통해 정을 나누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단순히 정서적인 위안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이야말로 자녀들이 가장 바라는 것 아닐까요? 오늘부터라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지형이 나쁜 곳에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장소는 단순히 집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이 위치한 환경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는 큰 도로변, 소음이 끊이지 않는 곳, 공기가 탁한 지역에서 사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속적으로 피로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높이며 심지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이 중요한데 소음이 많은 지역에서는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될 경우 뇌졸중풍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비탈처럼 경사가 심한 곳, 계단이 많은 곳, 병원이나 마트 같은 편의시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것도 노년기에는 불편함을 넘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약해지고 한 번 넘어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한 곳에서 사는 것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조용하고 공기가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큰 도로변이나 공장 근처처럼 소음과 공해가 심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외딴 곳보다는 병원, 마트,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계단이 많거나 경사가 심한 곳보다는 평지가 많은 곳이 이동하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집 안뿐만 아니라 집 밖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살고 있는 곳이 불편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다면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꿀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에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아닐까요? 네 번째, 오염된 곳에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와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공기가 탁하고 물이 오염된 곳에서 생활한다면 우리 몸은 매일 조금씩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이 많은 지역, 쓰레기 매립지 근처, 오염된 하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기가 오염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깨끗한 공기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2에서 3년 짧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나 유독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질환, 심장병, 고혈압,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을 사용하면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장기적으로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체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하지 않으면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소화장애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깨끗한 공기와 물이 있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오염된 곳에서 살고 있다면 집 안에서라도 공기청정기나 식물 공기정화 식물 활용해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 반드시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안전한 생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공기가 나쁜 날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좋은 공기와 깨끗한 물입니다. 매일 우리가 숨쉬고 마시는 것이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무리.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건강은 거창한 노력이나 비싼 약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조금 더 신경 쓰고 잠자리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삶의 터전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바꾸는 것,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실수가 반복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가뿐한 몸으로 일어나고 가족과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걱정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음식 한 입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둘러볼 때도 과연 이 선택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될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